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두 번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겨놓은 재산이 26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얼마나 나왔을까요? 네, 국내 경제 이슈를 시원하게 캐드리는 캐보세 이지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관심 많으신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2021년 12월 2일 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이 세법 개정안에서 바뀐 부분이 17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가 굉장히 핫했어요.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됐습니다. 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다룰 주제 상속세 부분입니다. 이왕 언급을 했으니까 앞에 두 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상속세를 보려고 들어오신 분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몇 번 누르시면 1분 뒤부터 보시면 상속세 얘기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상향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거래할 때 9억 원까지 거래된 집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든 간에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12억 원까지 상향해 준 거고요. 이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게 그 정부에서 보는 고가 주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고가 주택이 아니다라고 봤었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상향을 시켜준 겁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원래는 내년 1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야 합의하에 1년을 유예해서 2023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코인 대표적이죠. 코인도 있고 요즘 NFT도 유행이고 이런 걸로 거래를 해서 차익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 유예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코인이나 NFT 거래로 차익을 얻으셔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부분은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5년으로 한정됐던 연부 연납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길어졌고요. 상속세에 대한 거는 올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시면서 이 삼성의 상속 그 가액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는데 이건희 회장이 물려주고 간 재산이 무려 26조 원입니다. 26조 원. 상상도 하기 힘든 금액인데 26조 원에 대한 상속세를 아무리 삼성가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현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부 대출을 받았다는 기사도 떴었고요. 그러면서 이번 상속세를 개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술품 물납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미술품 물납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시행돼 오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국보급 미술품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산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이 피카소 그림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내야 해요. 근데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이 피카소 작품을 경매에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에서 이걸 누가 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 해외에 자산가가 이걸 사간다. 그럼 국보급 미술품이 자국에 있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해오던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술품으로 물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이걸 시행 안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장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혹시라도 위작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매번 위작 감정을 하는 부분도 많이 번거롭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이런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술품으로 물납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미술품이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문체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학술적인 연구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던가 아니면 그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에 한해서 문화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그걸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게 했고요. 나는 현금 좀 아끼고 싶어. 그냥 가지고 있는 미술품으로 다 물납을 할래. 이것도 안 됩니다.
일단은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상속세 내야 할 부분 중에 현금은 이만큼 있는데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만 물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술품 물납은요,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우려점은 좀 있습니다. 이 가치 산정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상속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더 가치를 높게 매기고 싶을 거고 정부는 좀 낮게 매기고 싶을 거고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 텐데 이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가치 산정을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국민들은 또 걱정을 하시겠죠. 일반인들이 그런 고가의 미술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또 재벌 봐주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락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준비를 잘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속세에서 변화된 부분이 연부 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세율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상속세율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한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얼마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절반대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느냐? 땡, 틀립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요, 소득세처럼 누진제입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금액이 적으면 세율도 낮고 많으면 세율도 높은 구조인 건데요.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그리고 30억 원까지는 40%입니다. 그리고 3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50%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가 상속받은 금액이 31억 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떼갈까요? 아까 30억이 넘어가면 50%라고 했으니까 그 절반을 떼갈까요? 역시 아닙니다. 이 부분도 누진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누진제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30% 넘는 상속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고 해서 이 그대로 그 금액의 절반을 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누진세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까지는 10%잖아요. 그럼 10%면 1,000만 원. 그다음에 5억 원까지 20%라고 했잖아요. 그럼 5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20%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누적을 하면 30억 원일 경우에는 10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30억 원에서 세금이 10억 4천만 원이면 실효세율은 34%대입니다. 그러면 30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 31억 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0억 4천만 원에 그 30억 원을 초과한 그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겠죠. 10억 4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해서 10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31억 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35%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 절반을 떼간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의 명목세율을 보면 최대 50%다.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지만 실효세율은 다 그렇게 떼가는 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 주셔야겠습니다. 자, 상속세 변화된 거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 5년이었던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거에도 이 삼성과 이번 상속세 관련해서 이 사건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 유족들이 부담해야 될 이 세금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겨놓은 재산이 아까 몇 조라고 했죠? 26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얼마나 나왔을까요? 여기서 13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누진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삼성가에서 내야 하는 이 상속세는 1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인 금액인 13조보다는 1조 이상 줄어든 금액인 거죠. 근데 이 11조가 좀 넘는 금액, 아무리 삼성 일가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 현금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연부 연납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2조 원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1년에 2조 원씩 나눠 내겠다. 그렇게 5년 안에 내겠다라고 계획을 내놨는데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그 상속세를 내면서 대출도 받았다는 얘기도 기사가 뜨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근데 10년을 그냥 늘려주느냐? 당연히 이자가 붙습니다. 연 이율이 붙는데요. 연
1.2%가 붙는 걸로 현재 상속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좀 밝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낮아? 질문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정기예금 이율도 2%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 그럼 내가 지금 현금이 있어도 상속세로 내지 않고 정기예금에 넣어놨다가 연부 연납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기예금 넣어놓지 않고 이거를 그냥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재산을 오히려 불리는데 악용할 소지도 없지는 않다. 그 부분은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연부연납 비율이 낮은 이유는 금리가 낮을 때 이 규정을 만들어서인데요. 이게 상속세법 시행규칙에 기재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좀 빨리빨리 이율이 바뀌는 거에 발맞춰서 좀 시행규칙을 바꿔주시면 훨씬 현실화된 이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상속세 체계 개편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상속세 관련된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자, 상속세. 지금 우리나라는요, 상속세를 물릴 때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불합리하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증여세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 시점에 증여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3명이 나눠 갖는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한꺼번에 물려준 재산 기준으로 하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불합리하다 이런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개정이 될까 기대하는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에 빠졌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남겨준 금액이 30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상속세 10억 4천만 원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자녀 3명이 10억 나눠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야 될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효세율을 따지면 30억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를 하게 되면 실효세율은 34%대가 나오는데 자녀 3명이 각각 받는 걸로 하게 되면 24%가 나옵니다. 그렇게 3명이 합치게 되면 세금을 3억 2천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모든 국민은 아니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좀 돈이 있는 국민들은 이거 빨리 도입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도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 첫 번째, 당연히 세수가 주니까 싫을 거고요. 두 번째는 위장 상속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원의 상속세를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30명이 1억 원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실 위장하려면 위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덜 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상속된 게 아닌데 그렇게 위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번거롭고 쉽지 않은 도입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증여세는 이제 받는 사람 기준이니까 절세의 비법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돌아가시기 전에 틈틈이 증여를 해놔라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속은 한 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상속해주는 덩어리로 하잖아요. 증여는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재산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떼가지고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또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누진세 구간에서 아주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 조금씩 내게 되겠죠. 그래서 절세 비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효도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쉽게 증여해 주시지 않죠. 자, 그럼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데 다른 나라들 상속세는 어떤가? 우리나라 상속세율 다른 나라보다 많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진짜인가? 자,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명목세율의 최고세율만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건 맞아요. 제일 높은 게 일본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프랑스, 네 번째가 미국, 영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50%라고 했잖아요. 일본은 55%고요. 프랑스가 45%, 미국, 영국이 40%예요.
물론 이제 명목세율이기 때문에 뭐 누진 구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막 단순 비교는 사실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높은 편이긴 하죠. 부자들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그 상속세율이 높아? 불합리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안 돼요. 왜냐? 이 상속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사회 환원, 부의 재분배 이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요, 소득세와 보유세를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뭐 소득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요, 상속세율만 보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득세율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 많이 걷는 나라들은 돌아가실 때 좀 적게 떼고, 우리나라처럼 살아있을 때 뭔가 공제도 되게 많이 해주고 감면도 많이 해주고 또 소득세율 자체가 높지 않은 나라들은 돌아갔을 때 상속세에서 그거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떼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전에 좀 덜 걷고 그거를 사후에 정산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보유세 이것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상속세는. 그런데 상속세만 탁 떼어놓고 우리나라 상속세율 너무 높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캐보세를 보시면 어디 가서 되게 아는 척할 수 있고 되게 똑똑해 보일 수 있고 또 뭐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고 뭐 남들이 잘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얘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상속세 얘기할 때 또는 소득세 얘기할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안척할 수 있죠. 그거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럼 되게 똑똑해 보이겠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투명하니까 유리지갑이다 이런 말 하죠. 세금도 다 딱딱 떼가고, 물론 뭐 연말정산 때 이것저것 많이 소득공제 받긴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거를 비용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주거비용, 차량, 뭐 식대 많은 것들을 비용 처리하면서 그걸 세금을 공제를 받죠. 뭐 사담이긴 합니다만 저 아는 어떤 선배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뭘 긁었는데 이 식대 긁은 걸 영수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사업을 하는데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아주고 있는데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 것도 있는데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탈세잖아요. 근데 아무튼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세나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사후에 정산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낸다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속세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상속받을 재산 한 푼도 없는 분들 많은데, 자,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제도다라는 거는 우리 캐보세 보시는 분들은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사를 보거나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나라 상속세 절반이나 떼어간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여기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말자. 자, 캐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